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84% 올라서 2728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제법 올랐습니다. 장중에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막판에 조금 상승폭을 키우면서 거의 1%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27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시 살짝 2700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 다우는 0.3% 빠졌고요. 나스닥이 0.88% 오르면서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S&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. 그래서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는 좀 약한데요. 다우가 최근에 4만 포인트가 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나스닥이랑 S&P는 강합니다. 그래서 역시 나스닥이 특히 강한데 미국도 반도체 이런 AI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지수도 이렇게 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뭐 애플의 거의 날이었습니다. 애플이 참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어제는 7%가 이렇게 올랐어요. 그래서 7%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. 사실 다른 주식들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다 하고 있었는데 빅테크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. 애플만 사상 최고치를 상당히 오랫동안 못 넘고 있었는데 어느덧 애플도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시원하게 경신을 해줬습니다. 어제 사실 그제죠. 그제는 이제 애플이 2% 정도 빠졌는데 어제는 이렇게 7%로 또 이렇게 급반등을 한 게 이 WWDC 회의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첫날에는 아무래도 좀 실망을 했거든요. 아무래도 이 개발자 회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애플의 AI가 그렇게 혁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또 어제는 굉장히 의견이 또 갈렸습니다. 특히 월가 쪽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리포트를 내고 있고요. 확실히 이 AI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서 애플의 기기 판매가 늘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라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이런 플랫폼이죠.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쓰고 있는 이런 기기를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챗 GPT에 AI가 결합이 되면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아이폰 16이죠. 다음 버전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아이폰 이제 16으로 가면서 당연히 램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.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AI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성능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 모델로는 지금 아이폰 15 프로 맥스 뭐 이 모델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기존 모델은 거의 또 이 AI 성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상당히 기기 교체 수요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 참 시가총액 2위 싸움이 지금 치열합니다. 그래서 어제 이렇게 애플이 다시 오르면서 애플이 시총 2위를 탈환을 했고요. 엔비디아가 다시 3위로 이렇게 밀렸습니다. 그래서 애플과 엔비디아의 시총 싸움 참 볼만한 것 같고요. 여전히 시총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다고 아주 뭐 지금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. 1, 2, 3위가 사실상 지금 거의 시총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계 시총 순위를 두고서 이 세 기업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그리고 어제 또 보면 브로드컴도 좋았어요. 브로드컴이 1.4% 오르면서 브로드컴도 요즘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. 뭐 반도체 주식이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닙니다. AI 반도체에서 브로드컴도 상당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시총이 1000조가 넘는 그런 기업이고요. 상당히 지금 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반면에 좀 다른 종목들은 빠진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. 특히 보면 좀 금융주 쪽이 좀 안 좋았어요. JP모건 같은 경우가 2.6% 빠졌고요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3.4% 이렇게 빠지면서 금융 쪽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.
아무래도 다우에는 또 이런 JP모건 같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계속 좀 약한 이유가 이런 미국의 다른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미국도 확실히 이런 AI 반도체의 랠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이 더 좋아 보이는 건데 다른 종목들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특히 러셀 2000 같은 미국의 중소형주 보시면 상당히 안 좋아요. 그래서 미국도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막 엄청 좋은 거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오늘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올랐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도 올랐습니다. 1.7% 올랐고요. 그리고 SK 하이닉스 1.1% 올랐고요. 그리고 한미반도체 9%가 올랐습니다. 특히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 고점이 21만 6천 원까지 갔고요.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.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총이 상당히 뭐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17조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가볍습니다. 오늘 9% 오르면서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. 한미반도체 불과 1년 전에 비해서도 이게 몇 배인가요? 거의 6배 정도는 올라온 것 같네요. 정말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.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비쌉니다. 지금 수정 PER이 86배, 87배 이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면 이 시총이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확실히 이 AI 랠리에 가장 지금 잘 타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잘 가고 있지만은 글쎄요, 막 3년, 5년 뒤에 주가를 봤을 때 이 주가 이상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오고 회사가 잘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로 성장을 하면 좋겠습니다.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진 종목들도 오늘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. 2차전지 쪽도 좀 빠진 것 같아요. LG에너지 솔루션이 1.4% 빠졌고요. LG화학이 0.9%, 포스코표처이 1.9% 하락이 좀 눈에 띄었고요.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2.6% 빠지면서 제법 하락폭이 컸습니다. 오늘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. 오늘 KB금융 0.9%, 신한지주가 3.4%, 하나금융주주 1% 정도, 메리츠금융주주 0.5% 정도 올랐고요. 그 지주사도 올랐습니다. SK가 3.8%, LG가 4.01%,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0.8% 이렇게 올랐습니다. 요새 다시 상법 개정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발의를 했는데 상법 개정 통과가 된다면 우리 증시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. 우리나라의 이 주주 가치가 워낙 개판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다 지금 미국으로 떠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우리 증시도 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지주사가 가장 그 상승 포텐셜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SK 같은 경우는 지금 SK 스퀘어도 중간 지주 회사가 있는데 SK 스퀘어 같은 경우 보면 시총이 12조인데 사실 지금 들고 있는 하이닉스 지분 가치만 해도 30조가 넘습니다. 그 정도로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SK 스퀘어 주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뭐 SK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는 효과가 하나도 없죠.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주주 환원 같은 것들이 참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주 회사들이 상당히 저평가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수요일이었고요. 내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만기라서 참 계속해서 선물 만기일 때마다 좀 변동성이 큽니다. 특히 이제 이번에 6월 선물 만기이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오는 좀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.
여러 가지 선물 옵션이 다 동시에 만기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것 같고요. 요즘 워낙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로 해지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이 상당히 큰데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물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매수 이렇게 잡혀 있지만은 선물이 지금 네, 훨씬 규모가 커요. 오늘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뭐 6천 계약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이런 경우는 거의 막 5천억 정도 매수가 되겠죠. 선물 움직임 보시면 외국인이 팔 때는 뭐 거의 1조 가까이 팔고요. 이렇게 살 때도 뭐 1조 가까이 사고 이렇게 상당히 선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시장이 빨리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. 확실히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돼 있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지금 별로 시장에 도움은 안 돼요. 네. 확실히 해지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내 시장에 자꾸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.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